인수분해 18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항식을 줬는데 얘가 x-a라는 놈으로 나눠 떨어질 거래. 나머지 정리해서 쓰는 표현을 쓰네. 뭐뭐뭐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뭐뭐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은 나눠 떨어진대. x-a로. 그러면 지금 주어진 다항식은 x-a라는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럴 때 ABC 삼각형, 변의 길이를 ABC로 갖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넓이를 구해봐라.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본데?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 뭐부터 해봐야 돼? 일단은 우리는 생각해 본 게 x의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 마이너스 이거 길기도 하다. b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제곱 얘를 x-a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래. 이렇게까지 머릿속에서 지금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럼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A를 X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하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뭔가 다른 또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만 계속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인수를 가질 거래. 그럼 나머지가 없대. 여기서 x한테 a를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0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쓰면 되지 뭐. 그럼 이제 x한테 a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아이고. b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제곱 플러스 c제곱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a랑 b랑 c에 대한 관계를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문자도 3개가 있고요. 그죠? 뭐 a에 관해서 보니까 a는 물론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 a는 3차식. A 입장에서 보면. 맞죠? B는? B도 3차식인가? 이거는 3차식이네. B도 3차. C는? C는 여기 2차, 두루루룩 2차. C는 2차네? 그러면 문자가 여러 개가 나오고 막 되게 복잡한 이런 식을 인수분해할 땐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물론 뭐 A로 내림차순 한다고 해서 뭐 인수분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로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것보다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에 관한 1차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그지? 2차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상수야, C 입장에서는. 그래서 C 제곱 갖고 있는 애가 플러스 A 개수가 요거랑 요거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C제곱 플러스 1 이렇게 C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다 C의 입장에서는 상수 취급할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모아서 써보니까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A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B제곱 A 그리고 요거 2개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이게 썼는데 요 C의 입장에서 상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좀 복잡하죠?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쁘게 정리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여기서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면 걔를 또 묶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안 되면 인수분해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할 건데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어떻게, 뭐, 이번에도 한 문자에 대해서 네임 탓은 정리할 건데, 정리가 돼 있네. 3차, 2차, 1차 상수. A에 대해서 네임 탓은 정리가 돼 있네요. 1. 그러네. A. 되네. 이야. 뭐가 되냐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요 두 놈은 A 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 남고, 여기서 B 남고, 여기는 1 남고.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수를 가지도록 인수분해해야지라고 목적이 딱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거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아예 방향성도 없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되게 복잡, 막 힘든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놈은 A로 묶어서 A 플러스 A제곱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묶었으니까 A 하나 남을 거고 이건 A제곱 묶었으니까 요 괄호가 남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을 거래. 그러면 여기선 A 남고 여기서는 플러스 B 남고 여기서는 플러스 1 남고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전체 공통 인수가 되네. 전체를 다 묶어내, 이걸로. 그러면 남는 모습이 C제곱. 이거 묶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A제곱. 얘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래서 얘하고 곱해서 0 만들면 된다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죠. A랑 B랑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는데 A랑 B가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이라는데, 그지?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는데 A랑 B를 더해갖고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 얘는. 이거랑 곱해서 0 만들려면 둘 중에 한 놈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0이 안 된다네? 그럼 반드시 얘가 0이겠지. 그지? 근데 이걸 0 만드는 식은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네. AB 플러스 C제곱이 B제곱을 만든대. 그럼 이제 얘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죠? A하고 C가 이제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하라고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써야 돼? 2분의 1 AC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정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차수가 낮은 놈 기준으로 묶어내자. 아무래도 우리는 차수가 높은 거보다는 낮은 차수 다루는 게 유리하니까. 그죠? 오케이. 일단 이번 내신 시험 범위 부분, 이 부분 점검 좀 잘하고, 그래서 일단 내신부터 첫법도 좀 잘 떼야 되겠죠? 근데 첫 시험에서 너무 잘 보면은 불편해. 네,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네. 너무 잘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이제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하는데 물론 제일 좋은 상태는 뭐냐면 최상위 등급, 최상위권에서 딱 찍어놓고 걔를 계속 고3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거야. 근데 그게 힘들 거라면 막 애써서 공부해갖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고 떨어졌으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이런 그래프는요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학생을 뽑는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 학생의 성적을 보고 판단할 때 이 친구는 이렇게 기복이 심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꾸준하지 않네, 어떤 부분 되게 취약하고 어떤 부분 좀 잘하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단원만 잘해서 올라간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제 대학에 올라왔을 때, 이 친구가 취약한 부분들은 다 점검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원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막 20몇 대 1, 60몇 대 1, 막 이럴기도 하거든. 그럼 그 정도 경쟁률 안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을 선발을 한다는 학생을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일인 거야. 물론 이 친구가 그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점검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점검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데 굳이 왜 이 친구를 뽑냐는 거지. 들쑥날쑥한 이 점수 그래프를 그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올리는 그래프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첫 시험에서 너무 잘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뭐 굳이 일부러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뜻이야. 너무 올인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수학 공부를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 19번 갑니다. 19번 100개 다항시 5 뭐야 2차항이랑 1차항까지는 그냥 똑같은 거네. 상수만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갖고 마이너스 100까지 이렇게 100개의 다항식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중에서 개수가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해보래. 이들 중에는 어떤 놈은 인수분해가 돼.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 되죠. 근데 그 인수분해도 정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돼. 맞아? 근데 얘는 안 돼. 그죠? 이런 거 나보고 골라내라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거 100개를 언제 다 이러고 있지? 3은 되나 안 되나? 안 되네. 4는 되나 안 되나? 안 되네. 이렇게 다 일일이 100개를 다 따져봐 이렇게? 그러라고 준 건 아니겠지, 그지? 분명히 뭔가 100개까지의 개수를 줬다는 얘기는 이 100개를 일일이 다 확인해봐라고 주는 건 아닐 거야. 뭔가 규칙을 발견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내지? 어떤 생각을 좀 해봤을까요?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인수분해가 되면, 자, 인수분해 했어. 왜 하는데 인수분해? 1차식 만들어서 왜 1차식을 만들어? 그냥 2차식 보면 안 돼? 네.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해? 지난 시간 대답 잘 했는데? 네? 지난 시간 대답 잘 하더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X 값을 구하려고. 그래. 근구하려고. 네.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근을 구하기 위해서야.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정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정수근 2개가 나온다는 얘기겠네. 맞지? 정수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모든 식이요, 다 이놈은 마이너스 1이 되네. 이 100개의 모든 식이 다 이걸 만족하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고 확인해보라는 건 이거겠네. 이해하겠어? 두 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크기로만 봤을 때는 두 숫자는 1만큼 차이 나는 거야. 부호 따지지 말고. 부호 따지지 말고 숫자로만 봤을 때는 두 숫자는 1만큼 차이 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한 놈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지. 큰 놈이 마이너스야? 작은 놈이 마이너스야? 큰 놈이 마이너스야. 됐지? 우리 머릿속에는 숫자는 1만큼 차이 나는 두 숫자야. 됐어? 그런 숫자 2개를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부호는 두 놈 중에 한 놈이 당연히 마이너스일 테니까 곱한 결과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호 신경 안 써도 돼. 부호는 마이너스가 안 나올 일이 없어. 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리고 숫자가 큰 게 음수라며. 맞지? 그거 두 개 곱하면 당연히 걔는 음수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9는 고민 안 해도 돼, 우리는 숫자의 크기만 보면 돼. 1만큼 차이 나는 두 수가 있는데 그걸 곱해서 만들 수 있는 n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쪽이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쓸까? 알파가 음수라고 할까? 그리고 베타를 양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요, 마이너스 2랑 1. 그지? 마이너스 쪽이 1만큼 더, 숫자가 더 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쭉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3과 2. 그 다음, 마이너스 4와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 이렇게 생긴 놈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안 쓸게요. 숫자만 쓸게요. 얘는 6. 얘는? 그래. n이 이런 애들이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나 뭐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 숫자들 중에서 이거 계속 할 게 아니고 어디까지? 100까지만 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1만큼 차이 나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100을 만들지는 못할 거고. 그죠? 100에 가까운 거 뭐 생각해봐. 1 차이 나는 두 개 숫자를 곱할 건데 곱한 결과는 100에 가까운 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대충? 네? 대충? 가능한 거 뭐 있어? 물론 뭐 5, 4도 될 거고 또 갈 거야. 9랑 10? 9랑 10. 10이랑 10을 곱하면 100이잖아, 딱. 그치? 그러니까 10과 9를 곱하면 얘가 90을 만들겠죠? 네. 그죠? 요거보다, 그 다음 숫자는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돼? 11이랑 10이야. 그럼 얘는 100을 넘어가니까. 이건 우리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지. 그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런 애들이 다야. 그러니까 이해했어? 근데 뭘 구하라고? 아, 개수? 이거 개수 세 말이에. 그러면 개수는 숫자를 잘 봐. 얘를 보면 되겠네. 1부터 시작하네. 첫 번째가 1 갖고 있대.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가 9가 나왔으니까 모두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카운트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잘했어? 자, 그 다음. 야, 이 문제 어려운 거예요? 네? 문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라고. 네. 되게 어려운 거야. 챌린지가 붙어 있는 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 네. 그치? 자, 그 다음. 또 20번. 20번도 챌린지가 붙어 있던데. 그래도. 이번에 막 무리수도 나와 있네. 근데 뭐 무리수 숫자들이 왜 저래? 뭐야? 왜 이래? 182, 13. 뭐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나와 있어? 뭐, 식 자체는 똑같은 숫자 두 개인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합차의 공식의 꼴이긴 해. 그죠? 근데 숫자 자체는 너무 마음에 안 들게 느꼈는데? 자, 얘하고 얘를 곱한 거. 그러니까 뭐, 제곱이죠, 제곱. 그죠? 똑같은 수 두 번 곱할 거니까. 그럼 182 두 번 곱해질 거고, 루트 182도 두 번 곱해질 거야.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182에, 그렇지. 거기서,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13의 세제곱.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이런 꼴이 나와야 된대. 13의 4제곱 곱하기 m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줄까요? 여긴 덧셈 뺄셈이죠. 네. 그죠? 그럼 차수가 되게 높기도 하고, 3차. 차수는 얘가 높긴 하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고, 곱하기로 다 연결돼 있어. 이거를 식으로 보자면, 식으로 얘기하자면, 네. 이거를 다 정리해서, 열심히 계산해서, 곱하기 꼴로만 표현하라는 뜻이야. 숫자에서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곱하기 꼴로만 이렇게 곱하기 꼴로 다 표현해봐. 어떤 숫자가 있어. 얘는 되게 복잡하게 써있긴 한데, 숫자가 하나 있어. 되게 큰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 숫자를 누구들의 곱으로 표현하래. 그게 뭐 하는 거야? 네? 12라는 숫자가 있어. 소인수분해. 그래. 소인수분해야, 이게. 아직 이거 계산을 안 했지만, 숫자 하나 이거. 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래. 이거 소인수분해야. 그거를 식에서는 뭐라고 불러? 식에서는? 그래. 그게 인수분해야. 숫자는 소수로 표현하는 거니까 소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소수를 인수로 가지도록 분해하라는 거야. 소인수분해. 근데 식은 소수라고 하면 표현 안 하잖아. 식은. 그냥 인수분해, 걔는. 이해됐어? 숫자의 소인수분해하고 식의, 다항식의 인수분해하고는요, 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지금 숫자에서의 소인수분해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식에서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숫자의 소인수분해를, 구조를 이제 좀 파악해보라는 그런 문제인 거지. 난 얘를 식에 대한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죠? 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숫자들이 너무 후지게 생겨갖고, 얘가 13이라는 애를 4번이나 가지도록 인수분해를 하라는데, 할 수 있는 인수분해 해봅시다. 뭐, 누군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또 누군가의 세제곱 이렇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꼴이잖아. 그렇지?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져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거 여기다 써놓을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A 플러스 B의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A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아니잖아.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네. 그지? 그래서 또 한 번 어떻게? A-B를 한 번 더 묶어야 돼. 네. A-B로 묶어서 쓰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요거 써야 되는 거야. 됐어? 그거를 A 대신에 지금 숫자 뭘 쓰라는 거니? 80. 그렇지. A 대신에 182 쓰래요. B 대신에 그렇게 쓰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이 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저 식은 182 마이너스 13 요거 하고 두 번째 괄호는 182의 제곱 플러스 182 곱하기 13 플러스 13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182에서 13을 빼라고? 그럼 169? 169? 오, 13의 제곱 아니야 그거? 오, 이건 169가 나오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13을 4개로 묶어내고 나머지 이렇게 m을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이 뒤에 있는 놈에서 169가 한 번 더 나와야 돼. 이거 지금 13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그치? 13은 4제곱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뒤에서 169가 한 번 더 나와야 돼. 인수로. 169라는 인수를 한 번 더 가지도록. 이거를 묶어내려면요. 얘네들도 똑같이 다 인수가 있어야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지. 그지? 이 부분을 다시 또 인수분해를 더 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좋아. 얘는 169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169가 보이도록 인수분해 하라는 거였지. 그럼 얘가 169가 있으니까, 그럼 얘만 169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 맞아?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18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182 플러스 13 이렇게 쓰면 되겠네?
플러스 169 이렇게 182 해 썼지 뭐. 자, 182 4로 안 되네. 2로 91 91? 91은 더 안 나눠지지 않나? 7? 오, 그러네. 7이네. 오, 7. 1은 7, 7, 3, 21. 오, 얘가 13을 하나 갖는구나. 오, 얘가 13을 하나 갖네. 그 다음에 195. 5로 나누면 5, 35, 5, 9, 45. 오! 오케이. 얘도 13을 하나 갖네. 아하!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으로 이제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안 보이고요. 자, 이 182는 2, 7, 13 곱한 걸로 쓸 거고, 바꿨을 거고. 195는 5, 3, 13 곱한 걸로 바꿨을 거고. 그럼 13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13의 제곱에다가, 이거 다 곱하기예요. 곱하기 2랑 7, 그리고 3이랑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여기 또 13의 제곱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13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13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거 묶어내면. 그러면 이제 앞에 13의 4제곱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남는 거 쓸 거야, 여기. 자, 남는 거 써보면, 2, 7, 3, 5 남았고, 여기 1. 그래? 2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5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m 값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구할 때 2랑 5 곱한 게 10이니까, 얘는 따로 생각하고, 요거 곱한 걸로 숫자를 만들면 되겠다. 21. 거기다 10을 또 곱하라고? 210. 그리고 1 더하래? 그게 내가 구하려는 값이 되는 거지. 정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까지 정리가 됐고요. 복소수. 복소수 이전에 공부할 때 괜찮았어요? 복소수도?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 없었고. 처음 다뤄지는 이제 어떤 수의 범위예요. 그죠? 이제 중학교 단계까지는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만 계산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니까 실수 범위가 아니고, 허수라는 범위까지 이제 수를 다룰 거래요. 그래서, 일단 뭐 제일 큰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가지는 모습이 중학교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던가, 중근을 갖던가, 아니면 해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 그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올라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 해가 없다는 없어. 2차식은요, 무조건 이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3차식은 무조건 세 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 실근과 허근이 막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2차식인 경우 중학교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중근,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해가 없다라는 표현 대신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젠 해가 없다 이런 거는 안 나와요. n차식은 항상 n개의 근을 가져야 돼. 그 안에 실근과 허근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새로운 수 체계가 들어와 있으니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맨 앞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허수, i를 포함한 이제 계산법들이 막 나올 텐데 이 i라는 놈이 새로 만든 이제 기본 정리라고 그럴까? 실수와 배치되는 반대쪽에 있는 수체계인 거죠. 그죠? 실수의 가장 큰 특징. 실수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다 이걸 만족을 시켜. 양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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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아, 비슷해. 양수다는 맞아. 곱하면 양.
양수다. 제곱하면 양수다. 제곱을 했을 때 네. 0 이상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다 실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놈에 배치되는 놈이니까 호수는 뭐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야. 됐지? 음. 그래서 얘의 반대쪽에 있는 애, 얘 반대쪽에 있는 애 실수가 제곱을 하면 항상 0 이상이 되는 애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반대쪽이니까 호수는 뭐가 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자체라는 얘기야. 그치? 그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놈을 찾으려니까, 그래? 호수라는 애는 제곱을 하면은 음수가 된다고, 뭐 이런 놈이래.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인 숫자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음수인 놈 중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음수 중에서 제일 쉬운 놈. 그래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제일 쉬운 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 호수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생겼겠네? 맞죠? 그래서 얘가 이 호수를 만드는 가장 기본인 숫자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호수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들어간 쟤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얘를 i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됐지? 그래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 9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i라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루트 안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있다. 원래는 루트 안에 음수가 안 들어가 버리, 그지? 그게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잖아, 그지? 이제 이거는 뭐 새로운 숫자가 되는 거야. 이런 놈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됐어? 그러면은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바꿀 거야? i라고 바꿀 거야. 그래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i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되지? i라는 놈은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렇게 다루는 게 i구나. 자, 그런데 i라는 i가 여기서부터 유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래요. 그러니까 이 i는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렇지?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래. 그럼 세제곱하면? 그럼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거든?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i의 4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돼. 얘가 1 되는 거야.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다가 1이 나오게 되면요.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제곱을 해서 1이 됐으니까 이제 5제곱을 하면 다시 얘부터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은 주기성을 가져요. 4 거듭 제곱, 지수가 4 거듭 제곱 될 때마다 계속 반복성을 갖는 거야, 이렇게. 그걸 주기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i의 거듭 제곱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자, 거기다가, 다항식할 때 얘기했던 얘기인데, 다항식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있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우리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지? x의 5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물론 짝수제곱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짝수제곱은 이 뒤에서 인수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 뿐이야. 근데 홀수제곱은 여기서 인수를 더 못 만들어. 그런 차이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제곱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들 했었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놈은 이놈일 수도 있고 이놈일 수도 있어. 맞지? 그러니까
실수 x 이퀄 1이라는 놈은 너무 쉬운 놈이기 때문에 그 놈은 당연히 존재할 거고 그 놈 말고 다른 놈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 다 이 뒤에서 나온 애들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애는 이것도 0으로 만족시킬 거야. 네?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애는 얘도 0으로 만족시킬 거야. 거꾸로 얘를 0으로 만족시키면 당연히 얘도 0으로 만족시키겠지. 맞지? 허수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 안 하고 얘하고 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이해되겠어? 확실히? 자, 이씨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i는 몇 제곱을 해서 1이 만들어졌죠? 4제곱을 해서 1 된다고? 4제곱하면 1 된다고? i는? 얘네? x 4제곱 마이너스 1이 0 되는 거래. 그러니까 x 4제곱이 얼마야? 1. 그지? 그러면 얘도 만족되겠네. 좀 전에 안 그랬어? 이게 만족이 0이 되면, 이것도 0이 되면.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얘가 0이 된다며. 그럼 얘도 0 되는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족시켜주는 x는 분명히 1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i라는 놈이 이걸 만족한다면서.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4개를 갖고 와서 모아서 이렇게 더하면 걔도 0 돼야 돼. 이해가? 이거는 그냥 다항식이 갖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어떤 놈을 네가 7제곱해서 1을 만들었어.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 아무렇게나 차례대로 7개를 모아서 더하면 지수가 연속적으로 7개를 모아서 더하면 그게 무조건 0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중에 제일 낮은 차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1부터 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잖아. 그지? 그래서 7제곱을 1로 만든다고? 그럼 7개 모으면 0. 항상 이게 성립하거든. 그거를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x한테 i만 집어넣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i를 4제곱하면 1 된다고? 그럼 우리는 이 4개 더하면 0 돼야 돼. 맞지? 진짜로 i하고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더하면 당연히 0 되겠네. 그래서 1 플러스 i 플러스 i제곱 플러스 i의 세제곱 이렇게 더하면 이거 0 돼야 돼. 근데 이게 아까 조금 뒤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꼭 낮은 차수 4개를 모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얘기는 연속적으로 4개를 지수가 연속적으로 4개가 모이면 그놈의 합은 항상 0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관계없어요. i에 107부터 모아. 그러면 그 다음에 108, 109, 110 고민 안 해도 돼. 4개가 차례대로 모여있어? 0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i가 가지는 성질은 이런 거. 특이한 성질은 요게 다야.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열심히 계산할 거야. a 플러스 bi의 꼴을 가지고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 나눗셈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이제. 연산하는 방법 쭉 공부를 하는데 그 연산하는 과정에서 되게 자주 보이는 애들이 있어서 그거 몇 개는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완전적으로 식중을 전개하면 1 제곱하면 1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맨 뒤에 i 제곱한 것도 나오지. 걔는 마이너스 1이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네. 그럼 걔는 사라지네? 그럼 가운데 항밖에 안 남겠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2i만 남아. 그죠? 같은 방법으로 그럼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겠지. 그치? 얘를 기본으로 되게 자주 보이는 애들을 이제 쭉 써나갈 텐데요. 첫 번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제곱하래. 결과가 어떻게 될까? I. 그렇죠. 분모 제곱하면 2 될 테니까, 그지? 분자 제곱한 건 2i래. 약분하면 얘는 i만 나오겠지. 맞지? 얘는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실제로 실수화 계산을 해보면, 이거 실수화하려면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야 돼? 플러스 I. 그죠? 그러면 분모가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의 곱이 되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면 1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야.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플러스로 바뀌네. 그래서 값이 얼마? 얘 2가 돼. 분모가 2된대. 그리고 분자는? 2I. 2i. 얘랑 똑같네? 2분의 2i. 얘도 2분의 2i 실수하면. 그래서 얘도 i가 돼. 거꾸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연산하면서 되게 자주 보이는 애들이라서 기억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여유가 좀 되면 요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얘는 세제곱을 하면 1 되는 애야. 얘가 결국 누구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드는 실수는 1이고 허수는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죠. 그죠?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을 실제로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면 얘네가 나와. 그래서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돼. 얘가 0 될 거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놈 세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푸는 과정 중에서 이제 되게 자주 보이는 애인데, 얘하고 얘가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오메가 라고 불리는 애가 실제로는 얘야. 복소수가 하나씩 적힌 공이 가득 들어있는 기계가 있다. 복소수가 뭐 한두 개야? 그냥 i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 플러스 i 이렇게 들어있어도 걔는 복소수야. 2 플러스 i 아니면 1 플러스 3i 막 이런 복소수는 되게 많아. 무수히 많은 복소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적힌 공이 가득 들어있는 기계가 여기 있대요. 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공이 3번 나오는데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적힌 두 수의 곱이 자연수. 그러면 그 수만큼 연필을 줄 거래요. 한 학생이 버튼을 한 번 눌러서 저렇게 숫자 뭐야? 숫자를 정해줬어? 야, 버튼을 눌렀더니 저렇게 3개 나왔대. 그리고 얘가 A 자료에 연필을 받았다고? 그럼 난 이 중에 어떤 거 2개를 곱하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도 그거 찾으라는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게 어떤 2개를 곱하면 자연수가 나올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 숫자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2개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2개 곱할 수도 있겠지. 3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3 플러스 2i하고 2 마이너스 5i하고 계산을 해볼 거야. 이때 우리 전개할 때 이게 어떤 모습이든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써볼까? a 플러스 bi의 꼴과
C 플러스 DI의 꼴을 전개하라고 하면 어차피 실수끼리 곱한 결과는 실수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곱한 이것도 i가 두 번 곱해지니까 i가 사라지지.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i가 남게 되는 놈은, i가 남을 수 있는 거는 전개 과정 중에서 얘하고 얘지. 그지? 지금 어떤 두 복소수를 곱한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는 i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 맞아? 맞아? i가 사라진대. 우리는 확인을 이것만 해보면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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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음, 이거 사라지겠어? i? 아니지. 안 해봐도 돼. 굳이 다 안 쓰는 거야, 우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만 판단하면 된다며. 맞지? 근데 자연수가 되려면 i가 사라져야 돼. 근데 i가 남는, 계산의 결과가 i가 남는 거는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을 연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면 해보면 이거 두 개는 4. 얘랑 곱한 거는 마이너스 15. i가 안 사라지지, 이거. i가 안 사라진다고. 이해가? 근데 어. 그 15가 왜 15 나와요? 3하고 마이너스 5i를 곱하면 아, 잘못 봐가지고. 아니, 이거 5를 안 보였어? 네. 마이너스 5i. 됐어요? 음. 그거 더 안 해봐도 되는 거야, 우리.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 해볼까? 요거 두 개? 2 마이너스 5i하고 6 마이너스 4i를 곱하래. 그랬을 때 얘가 i가 사라지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안 돼. 그럼 가능한 거는 이제 이 첫 번째, 세 번째 거겠지, 그지?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큰일 났는데? 이것도 안 되면 큰일 났는데? 6 마이너스 4i. 맞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결과는 12. 이렇게 두 개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12. 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어차피 이 i 부분은 없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판단했어. 이제 우리는 실수 부분만 꺼내면 돼요. 그래서 실수끼리 곱한 거. 그 다음에 허수끼리 곱한 거. 돼? 그래서 값이 얼마야? 그럼 26개의 공을 받았다는 거지. 그지? 다 일일이 계산을 안 하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찾아내서 그것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다 계산해도 관계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전략적인 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 나오는 것마다 다 풀 수는 없거든.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고 연구하고. 막 복잡하게 써놨어. 복소수래.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그지? 어떤 식으로 써야 돼? 그렇지. 우리는 얘를 실수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허수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해서 써야 돼. 됐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저거부터 해야 될 거고요. 자, Z란 놈을 알아보려면은 표현을 일단 저렇게 바꿔야 되는데, 뭐 Z 갖고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의 꼴을 제곱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거랑 비슷한 얘기야. 서로 다른 복소수 두 개를 곱했는데, 지금은 같은 거 두 번 곱할 거야. 쟤를 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i가 사라진다는 얘기지. 제곱을 하면 i가 사라진대. 어떤 애들이 그럴 수가 있냐 하면, 애초부터 쟤는 그냥 실수였던 거야. 그러면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겠지. 됐지? 자, 두 번째. 애초부터 쟤는 허수였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BI의 꼴이었던 거야. 그럼 제곱을 하면 뭐가 돼? 음의 실수. 음수가 되는 거야. A
A도 숫자로 나오고 B도 숫자로 나오는데 음, 쟤를 제곱했는데 I가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음, 그죠? 네. 오, 왜? 이거 제곱하면요. 뒤에, 가운데에 이게 생기잖아. 음, BI의 제곱은 이렇게 쓸 거고. 그러니까 이 I라는 놈이 사라지려면 A가 0이든가 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A가 0이었어. A가 0이었어. 그럼 순 허수란 얘기네.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음의 실수. B가 0일 수도 있어. B가 0이면 얘는 애초부터 실수였네.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겠지. 그것도 양의 실수. 그치? 그렇게.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얘가 애초부터 실수였구나. 아니면 애초에는 순호수였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0이든가 B가 0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복소수를 이런 모습으로 정리할 거라며. 이런 모습 정리할 건데 A가 0이든가 아니면 B가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구하래. 우리 확인해봐야 할 거 다 확인하라는 얘기네. 그지? 자, 그럼 정리하러 가볼까요? 자, Z라는 애를 정리를 할 건데요. 그냥 막 정리해. 막 정리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모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지 뭐. 곱하면은 X 1을 얘랑도 곱할 거예요.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XI를 얘랑 곱할 거야. 마이너스 X제곱 I. 얘를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네. 2X. 됐어? 네.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XI. 그래서 I가 살아있는 애가 얘랑 이렇게 세 개 남아있네. 나머지는 I가 없어요. 정리해보면 실수 부분은 3X 플러스 9가 실수 부분이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나 최고차가 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I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첫 번째 얘가 0 되는 경우 이 꼴이라고 생각할게요. A가 0 되는 경우 X는 마이너스 3. 두 번째 이번에 B가 0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경우 의 X를 굳이 안 구해도 돼. 우리는 그 X들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지? 이럴 때의 X의 합은 얼마? 1. 그래서 모든 합은 마이너스 2. 정리하시고 계산 과정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고 Z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거는 Z는 실수 또는 허수. 애초부터 Z가 그냥 실수였던가 아니면 그냥 허수였던가. A 플러스 B의 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뭐 흔히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흔히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알려주기를 Z제곱을 알려줬어요. 그거를 1-2i라고 줬고 그리고 그 Z를 포함하고 있는 막 이상한 식을 줬어. 이걸 계산해봐라 그랬는데 Z가 분모에도 들어가 있네. 헐. 기본적으로는요, 뭔가 문자가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우리는 그 숫자를 여기 식에다 집어넣고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기본이거든. 그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게 되게 불편해.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제곱해야 돼. 여기다 집어넣고 2제곱까지는 1-2i라고 쓸 수 있는
1-2i라고 쓸 수 있는데 z가 하나 남아. 그죠? 그런 식으로 직접 대입을 했을 때 식의 연산이 불편할 때, 그러면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면 내가 불편할 거라는 건데 굳이 진짜로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면 안 되겠지. 불편할 거라며.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얘를 직접 대입했을 때 불편한 이유는요, 1 때문에 불편하진 않아요. 얘 때문에 불편하지. i란 놈이 애초에 없었으면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걸? 그죠? 우리는 이 i라는 놈을 배운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새로운 수체계에 들어와 있는 얘 놈이기도 하기 때문에 i를 계속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i가 안 보이도록 정리를 하려고 해.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은 첫 번째는 그냥 직접 대입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직접 대입하고 계산하면 되는데 정말 저러고 있으면 이건 수학이 아니고 그냥 산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부분을 좀 해결한 다음에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할 건데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불편한 게 해소되게끔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이 i가 안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i를 어떻게 안 보이게 만들까? 그렇지. 제곱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상태로 제곱을 하면 i가 안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를 넘겨놓고 여긴 순호수만 남겨놓은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z는 여기서만 z, 여기는 z 제곱이니까 조건식 관계식이 아니고 조건식 정리. 이거 복소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무리수 연산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 나와요. 어떤 놈을 무리수를 포함한 식으로 막 줘. 그리고 걔를 포함한 이상한 막식을 나보고 계산하래. 그때도 얘랑 똑같은 방법 쓰는 거야. 조건식을 정리하는데 허수가 있으니까 허수가 안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고, 무리수가 있으면 무리수가 안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건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z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i야 라고 써놓고 그리고 제곱을 해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z 4제곱 마이너스 2z의 제곱 플러스 1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2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반대로 넘겨주면, 넘겨줄까? 안 넘겨줄래. z 4제곱 마이너스 2배의 z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할래. 물론 얘 넘겨놓고 이 플러스 5는 0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조건으로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얘를 정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항식 연산이랑 똑같아져요. 어찌할 거냐? z 4제곱이랑 마이너스 2z제곱은 마이너스 5로 바꿨을 거래.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 차수가 두 개 차이 나거든? 4차랑 2차 이렇게. 4차랑 2차 계산을 z의 4제곱 마이너스 2개의 z제곱 그리고 또 마이너스 2개의 z제곱이 한 번 더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플러스 z로 묶어서 z제곱 마이너스 얘는 2네. 3차면 1차 z제곱 얘는 4차구나. 안 되겠다. 일단 이렇게밖에 못 쓰네. 그럼 3차는 어떻게? 삼 3차가 고민이네. 그래서 분모에 있는 z 때문에 일단 먼저 한번 묶어놓고 계산할게요. 그래서 z
Z분의 1로 묶어낼 거야. 그러면은 Z의 5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4제곱 마이너스 4배의 Z의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Z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놓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아까 썼던 대로 요거는 이제 Z 하나로 묶어서 쓰고 Z 하나로 묶어서 Z 4제곱 마이너스 2개의 Z의 제곱 쓰고 나면 마이너스 2개의 Z 세제곱이 남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 두 놈. 요거는 딱 쟤네. 플러스 Z의 4제곱 마이너스 2개의 Z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분할을 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얘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5래. 근데 뒤에 플러스 5가 있네. 그럼 이거 없애면 되지. 우리는 이제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5래.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대.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Z분의 1에 마이너스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5Z 이렇게 남은 거죠. 그냥 집어넣어. Z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Z의 제곱이 되고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거죠. Z제곱은 문제에서 처음 준 거 1 마이너스 2i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 그래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7, 허수 부분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뭐 어디 이상해요? 네? 어디 이상해? 여기 2분의 1, 아니 Z분의 1 하고 Z4 Z4제곱 마이너스 2Z 제곱인데 여기 요거 세제곱이었는데 요거? 네 2Z 세제곱이 없는 이거 원래 4개 있었어. 네? 이거 원래 Z세제곱이 4개 있었거든? 네. 그건 내가 지금 2개 나눠 쓴 거야. 됐어? 원래 4개인데, 우리는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2개만 갖고 온 거지, 얘한테. 오케이? 얘는 또 뭘 묻고 있을까요? 켤레수가 나오네, 이제. 켤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위에 짝대기 그려져 있는 거, 저거 켤레수인 거? 그죠? 켤레수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었지? 얘기했었나? 켤레수는 뭔가 성질이 있어요. 이 2개 켤레수는 서로 짝이 되는 걸 켤레라고 부르잖아. 뭐 양말 한 켤레, 장갑 한 켤레처럼 2개가 짝이 되는 서로 다른 모습인데 2개가 있어야 하나의 짝이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켤레라고 부르는데 복소수도 켤레가 있대요. 이게 2개가 모이면 이게 한 켤레가 된대. 그러한 이 2개는 서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켤레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얘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사라진다. 그래, 아이가 사라져. 실수가 됩니다. 켤레수가 만나면요, 더하든 곱하든 실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켤레수예요. 그래서 더해도 실수가 되고 곱해도 실수가 되게 만드는 수, 그 두 수를 우리는 켤레수라고 서로 부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양을 봤더니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 모양이 된 거지. 그지?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켤레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곱한 거하고 베타 곱한 거하고 둘 다 2가 된다네?
곱하면 실수가 되는지는 나는 알았는데, 근데 그 숫자는 다 2래, 둘 다. 알파라는 복소수나 베타라는 복소수가 켤레수끼리 곱하면 둘 다 2가 된대.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I 또 이렇게 줬네. 나보고 알파 베타 곱한 거를 구해보려는데, 어디서 만들어낼까? 우리는 켤레 수하고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써보고 싶거든? 왜? 이런 애들이 보이게. 조건이니까 제가. 저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쓰는 켤레 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니? 맞죠? 그래서 요거 전개했을 때 이런 애들이 보이지 않겠어? 맞지? 정리해볼게요. 알파랑 알파 켤레 수를 곱하기도 할 거고요. 플러스 또 얘랑 얘랑 곱한 게 베타랑 베타 켤레 수를 곱하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의 켤레 수도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한 거는 알파의 켤레 수와 베타를 곱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내가 숫자로 다 알고 있잖아, 이거. 그지? 얘 뒤에 있는 얘를 좀 이쁘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알려준 거지? 아니,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러겠지. 얘는 i고요. 얘는 마이너스 i예요. 그럼 좌변은 그냥 숫자로 나오겠는데. 얼마? 자, 얘는 1 나와야 돼. 근데 우변에서 얘, 2, 얘도 2. 이게 좋고. 다 숫자고. 이 부분만 정리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면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이쁘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낼까? 잘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알파란 애는 베타의 켤레 수랑 만나는 건 별로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어. 나는 알파하고 베타하고 곱해져 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베타의 켤레 수가 같이 있는 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베타의 켤레 수를 베타분의 2라고 바꿨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 여기도 알파의 켤레 수는 알파분의 2라고 바꿨을 거야. 그렇게 바꿔 써보면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켤레 수 대신에는 베타분의 2가 들어갈 거니까 2배의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쓰고요. 요 놈도 알파의 켤레 수 대신에는 알파분의 2를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2배의 알파분의 베타가 되겠지. 2도 묶어내고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분자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럼 남는 건 이제 얘만 남는 거야. 그지? 정리해보시면 좌변은 얼마? 1, 4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쓸 건데 요 부분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로따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1이 4 플러스 2배의 첫 번째 분수식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래. i의 제곱이래. 얼마야? 1.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는 2.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1 돼야 돼? 그럼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 이만큼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얘가 아니다. 전개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얘랑 없어진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랑 없어진다. 그지? 얘하고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곱한 거 이거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해서 1 만들어야 돼.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곱은 얼마? 응.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굳이 알파를 뭐 A 플러스 BI, 뭐 베타는 C 플러스 DI 이렇게 꼴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건을 직접 잘 이용해서, 관계식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베타도 C 플러스 DI라고 두고, 그리고 풀면 어지간한 건 다 풀리기는 해. 근데 좀 복잡하겠지? 7-4번. 기본적인 연산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이거 나왔다, 이거. 루트 2, 이가 붙어 있네. i가 붙어 있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다르네요. 분모의 루트 2i가 붙어 있네. 어쨌든 저거를 n 제곱했을 때 2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 중 제일 작은 거 구해보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이용할 거야 나. 이렇게 됐죠? 그때 이것도 좀 성질을 좀 체크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i의 역수죠. i분의 1. 그렇지? 제가 i의 세제곱과 같아. 그 기억이라고 그럴까? 순서대로 가보면 이게 나와요. 자, i가 있어. i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세제곱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야. 반대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 때는 i를 어떻게 해? 계속 곱하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건 계속 i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나누겠지. 그러면 여기서 i를 나눠주면 여기는 1. 다시 나눠주면 i분의 1. 그 다음은 i 제곱분의 1.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얘랑 하나, 둘, 셋, 넷. 얘랑 같은 거죠. 잠시 봐. 네 번째니까 1이랑 얘랑 같은 거죠. 이 네 개는 서로 다 다른 모습인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거지. 이해 되겠어? 근데 i 세제곱이 뭐였지? 마이너스 i였거든. i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i랑 같은 거. 됐지? 그래서 얘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 전체의 n제곱이라고 둘 건데, 우리는 얘를 제곱한 게 얼마라고 알고 있니? i. 얘를 제곱한 게 i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곱부터 먼저 해볼게. 제곱을 해보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i도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n을 2로 놔본 거야 지금. n을 2로 두면 얘가 얼마? i가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서 i가 남네요. 그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남네. 자연수 n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뭐라 그랬지? 그럼 세제곱도 해볼 건데, 세제곱 한다고 이거 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지? 세제곱은 안 될 거야. 그러면 이거 제곱해보면 되지. 다시 말하면 얘를 제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n이 얼마인 경우? 그렇지. n이 4인 경우는 그 다음에 보는 거야. 이건 이제 n이 2인 경우를 본 거고요. n이 4인 경우를 보면 얘를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얘 제곱하면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아, 2를 만드는 거 찾으라고? 1 만드는 거 찾으라고? 그럼 이게 또 제곱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살려는 애는 얼마? 네, 8. 8. 16 아냐? 네. 확실해? 8이야? 네. 그 구분해야 돼. 8. 거듭 제곱을 할 때 지수에서는 더 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n값은 8. 뭐야? 왜 i가 하나도 안 보여? 왜 i가 하나도 안 보여? 우리 복소수 연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리수만 나와? i 정체가 누구였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 그지?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걔를 우리는 i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요. 오케이? 근데 x가 넣으면 0부터 3까지니까 어쨌든 양수, 플러스 값을 가지고 3보다 작다는 얘기지? 얘는 그럼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얘네? x에서 3을 빼라고? x는 3보다 작은데? 3보다 작은데 3을 빼라고? 이거 음수네? 3에서 x 빼면 이거 양수. x-3 이거 음수. x-3 이거 음수. 됐죠? 음수가 되는 애들은 이 정도네. 그래서 난 쟤네들을 i라고 꺼내놓고 쓸 거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그냥 i라고 꺼내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것도 똑같이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어냈지만 얘는 마이너스 묶어내면 3-x 얘는 루트 3-x 곱하기 i 이렇게 쓰면 제곱 똑같은 거 2번 곱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해 되겠어? 예? 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거 있는 거지? 그래? 3-x로 바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분모에만 i가 하나 남겠지. 그래서 요놈은 i분의 1 요놈은 루트 안에서 i분의 1 아니 뭔 소리야? 잠깐만 루트를 따로따로 써놨네 쟤는.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 얘부터 얘가 좀 중요하네. 그 무리식 연산에서 이 복소수 공부를 하면서 이 복소수를 무리수로 표현했을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트 2개를 곱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산되는 건 맞죠?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 앞에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 연산인데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되려면 언제 이렇게 돼요? 응? 이건 둘 다 음수일 때. 여기서도 i가 나오고 여기서도 i가 나오는 경우. a도 음수, b도 음수면 둘 다 i를 꺼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i 2번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a도 음수여야 되고 b도 음수여야 돼. 또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분모가 음수일 때. 거꾸로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분모가 음수고 b는 양수여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아이고 어디 있지? 우리는 지금 요거잖아, 요거. 얘를 얘랑 계산하려고 루트 하나로 묶어 쓰고 싶거든. 루트 하나로 묶어 쓰고 싶은데 루트 하나로 묶어낼 건데 분모가 음수야지. 그죠? 그래서 요 놈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한번 앞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루트로 쓸 수 있고
x-3분의 3-x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제곱이 되는 거지. 똑같은 모습이 두 개 곱해지니까. 그럼 이제 루트 밖에 제곱이니까 이거 다 없앤 거 루트. 그래서 얘는 그냥 xi 플러스 얘도 3-xi 이렇게. 그리고 요 놈은 플러스 x-3분의 3-x 이렇게. 됐어? 좀 귀찮다. 좀 귀찮은 계산이 나오는데, 뭐 더 정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xi, 여기 마이너스 xi니까 그거 지우면 되고, 그럼 3i만 남겠죠? 이건 뭐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1.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